축산, 검협전. (42화) 백미의 서신. 객잔에 등불이 휘날리니 불세출의 선연인 백미가 쪽지를 남기고 한겨울에 총령을 헤매니 효녀가 애간장을 태우며 아비를 돌보네. 객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창문으로 나와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영경이 등불을 밝힌 탁자 앞에 앉아 뚫어져라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그 화상 만나보셨어요? 일영이 대답 대신 쪽지부터 확인했다. 은벽에라는 세 글자를 보니 방금 전 큰 방에서 본 그 쪽지가 분명했다. 이 쪽지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등불이 크게 휘날리더니 눈앞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도 그 화상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터라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버지가 지붕에서 내려와 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은벽에가 무슨 뜻일까요? 이 쪽지가 어떻게 방 안으로 날아들었을까요? 불가에 입문하려는 내 마음에 감동한 선사께서 암시를 주고자 나타난 것 같구나. 아마도 응벽에로 찾아오라는 뜻이겠지. 이아비는 이제 귀한 인연을 만나 속세를 떠나게 될 것 같구나. 한데 내가. 일영은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글썽이며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니 당연히 제게도 기쁜 일이에요. 기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니란다. 선사께서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아직 만나주지는 않을 모양이다. 일단 산에 돌아가 마저 이야기하자. 하지만 성격 급한 이영경은 당장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사실 이아비는 일찍이 속세의 덧없음을 깨달아 산에 들어가 은거하려 했단다. 다만 아직 내 짝을 찾아주지 못해 그리하지 못한 것이지. 아까 낮에 길에서 선사의 연불 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을 때 깊은 내공으로 단련된 것임을 알았단다. 아무 까닭 없이 내게 그런 기운을 뿜어낼 리 없지 않느냐? 선불의 고수가 틀림없다.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 혼자 남을 내가 걱정되어 포기했단다. 한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묵는 방을 콕 집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지. 하나 오래전 강호를 누빌 때 적을 많이 만들었던 터라 내 목을 노리는 자일 수도 있어. 우선 큰 방을 내어주고 동정을 살피러 갔던 것이란다. 방금 가보니 선사는 온데간데 없고 탁자의 쪽지만 남아있더구나. 나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고승이 틀림없다. 그나저나 세상은 넓고 명사는 수없이 많은데 어디에 가서 응벽에를 찾는단 말이냐? 설령 선사를 찾더라도 너는 데려갈 수 없을 터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평생에 다시 없을 사년을 놓치는 것이니 산에 돌아가서 며칠 생각해보고 말하려 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근래에 열심히 수련해 제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석굴은 앞뒤로 까마득한 절벽과 계곡이라 사람은커녕 새도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몇 년간 지낼 비용을 마련해 주시면 1년에 한두 번 마을에 내려와 필요한 물품을 사다 쓰면 돼요. 산짐승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고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없으니 수련에 전념하기 좋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무공 실력이 쌓이면 아버지를 찾아갈게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훌륭한 사부를 소개해주면 저도 검수를 배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좋아요? 평범한 사람은 길어봐야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득도하면 1000년도 살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 복을 누릴 텐데 지금 잠시 헤어지는 것이 대수겠어요? 이별을 아쉬워하거나 저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영은 아비와 헤어져 홀로 지내야 하는 시련 앞에서 어른스럽게 말하는 어린 딸이 대견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미어졌다.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더냐? 인적 없는 깊은 산에서 몇 년이나 홀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시간이 늦었구나. 내일 산에 돌아가야 하니
그만 쉬려무나. 돌아가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자. 그나저나 수많은 산 중에 대체 어느 산에 가서 응벽애를 찾을꼬? 얼마나 먼 곳일지 가늠이 안 되는구나. 그 선사가 아버지를 입문시키려 찾아온 것이니 그렇게 인정물이 없는 분은 아닐 거예요. 아버지와 제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절대 아주 먼 곳은 아닐 거예요. 그러고는 허공을 보며 다소곳이 두 손을 모았다. 고매하고 훌륭한 선사님, 제 아버지를 받아주기로 하셨으니 이왕 자비를 베푸신 김에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부디 저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 계신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모르겠어요. 일영은 천진난만한 딸의 행동에 웃음이 나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그저 어서 잠자리에 들라고만 하였다. 일영은 밖에서, 이영경은 방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영경은 응벽애를 찾을 방법을 궁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일영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이부자리에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통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어느새 새벽닭이 울고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일영은 산에 돌아가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서두르지 않고 딸이 조금 더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영경은 성미도 급한 데다 이부자리도 개운치 않아 빨리 떠나자고 고집을 부렸다. 일영이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점원에게 새순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곧 날이 훤히 밝았다. 객잔 손님의 절반이 참배 첫날 첫 향불의 주인공이 되고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찌감치 산으로 향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이들도 부랴부랴 가마꾼을 부르느라 시끌벅적했다. 잠시 후 점원이 새순물을 가져왔다. 일영은 선사가 떠난 것을 알지만 떠들기 좋아하는 점원이 먼저 알을 꺼내리라 생각해 짐짓 모른 척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점원이 짐 싸는 일만 도울 뿐 도무지 입을 열지 않으니 기다리다 못해 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이 참배날인 줄도 몰랐지 뭔가. 원래 여러 날 묵을 셈이었는데 우리도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네. 가서 이 방과 어제 그 선사가 묵은 방, 양쪽 방값이 얼마인지 알아오게. 그리고 이 짐을 산까지 옮겨야 하니 짐꾼 둘을 불러주고 자네 술값도 두둑이 챙겨주겠네. 점원이 씩 웃었다. 손님 안목이 대단하세요. 어제 그 선사가 공밥이나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어제 그 선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는 정말 분통이 터졌거든요. 하필 손님처럼 점잖은 분이 걸려들었으니 더 안타까웠지요. 처음에는 술이며 안주며 먹지도 못할 만큼 잔뜩 시키기에 손님을 호구로 알고 덤터기 씌우려는 심산인가 했지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더군요. 한데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장난이 좀 심하긴 했지만요. 일영은 선사의 행적이 궁금해 두서없이 떠들어대는 점원의 말을 끊었다. 혹시 그 선사가 다시 돌아오셨는가? 점원이 느긋하게 품에서 서신을 꺼내 일영에게 건넸다. 예?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는 않으셨고요. 아무튼 떠나기 전에 손님 방값까지 다 치르고 제 술값까지 얹어 주지 뭡니까? 그분 말로는 손님이 아미산에 사는 이웃이라던데요. 손님이 좋은 분이기는 한데 자기 절에는 오지 않고 다른 절에 시주하니 살짝 부화가 났대요. 어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일부러 객잔까지 쫓아와 장난을 친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손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 기분이 풀렸다네요. 손님 성품을 알아본 거죠. 어느 절에 계신지 물었는데 손님이 알 거라고 하던데요. 지척이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방값을 치른 후에 손님이 떠날 때 전화라며 이 서신을 남기셨어요. 일영이 서둘러 서신을 확인했다. 만나고자 하면 먼저 헤어져야 하는 법, 헤어지지 않으면 어이 만나겠는가? 천길 응벽에는 아미산의 일각이어라. 어찌 구슬을 쥐고 근심하며 득도부터 하려는가? 달 밝은 밤 매화나무에서 신물을 얻으니 한 손으로 용을 휘둘러 마귀를 물리치리. 30년 후에 다시 만나 진실을 알게 되리라. 필체가 힘차고 시원시원한 데다 고상하면서도 웅장했다.
어쩌녁 딸과 한 이야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다. 특별히 서신을 남겨 딸의 장래가 창대하리라는 것까지 알려주니 몹시 기뻤다. 서신을 확인한 일영 부녀는 점원이 곁에 있어 일단 말을 아끼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본인 절에 와서 시주하라는 것이지요? 출가한 사람이 반값까지 대신 계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사 절에 가시거든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어요. 일영이 그래야겠다며 대충 얼버무렸다. 잠시 후 점원이 불러온 짐꾼과 함께 길을 나섰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